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선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매체, 통신 매체인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중에 TP 중에 한 유형인 UTP를 많이 쓰기 때문에 UTP가 아마 더 많이 익숙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라우트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요 UTP 케이블입니다. 라우트 장치에 이런 광 케이블도 많이 이렇게 쓰지만 기가빗 이더넷 어, 포트에 UTP 케이블을 연결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노트북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할 때 와이파이를 끊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USB 이더넷 카드에 UTP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금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UTP 케이블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블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고 또 그게 UTP 케이블이었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TP 케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TP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한 유형인 UTP, 그러니까 쉴딩을 하지 않은 거죠. 차폐를 하지 않은 그런 언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쉴딩을 한 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UTP 케이블을 사용할 때 양쪽에 이제 커넥터를 연결해서 RJ45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커넥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UTP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의 그러니까 타입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TP 케이블, 그러니까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만든 케이블이죠.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우리말로는 꼬아서 만든 쌍선이다. 두 개의 선을 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꼬인 상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꼬인 상선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통은 TP,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또는 UTP, ST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이렇게 하나의 페어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두 가닥의 전선을 둘 다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데 쓰는 건 아니고요. 하나는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선으로 사용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신호, 그러니까 참조가 되는 그런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기준선이다, 참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에는 예를 들어 신호선 같은 경우는 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A 볼트의 전류를 보낸다. 그 다음에 저기 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0볼트의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신호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내겠죠. 근데 기준선에는 일정한 그런 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기준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A 볼트의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하나의 페어로 만들지만 둘 다 신호를 데이터 신호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송신, 수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쓰고 하나는 잡음을 제기하기 위해서 기준선으로 참조가 되는 그런 신호를 전송하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송신과 수신을 분리해서 케이블링을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닥의 전선을 쓰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페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 페어는 송신용으로 쓰고 한 페어는 수신용으로 쓰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만드는데 하나는 송신용, 하나는 수신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는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꼬아서 만든 두 개의 두 가닥의 전선을 하나는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하나는 참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닥의 전선을 신호선과 기준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쓴 이유가 이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수신하는 쪽에서 보면은 양쪽 그 두 가닥에서는 그 전선에서 하나는 데이터 신호가 들어오고 하나는 이제 참조 신호가 들어오는데 수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신호 그러니까 신호선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신호를 기준선에서 들어오는 참조 신호하고 빼서 그 결과를 이렇게 신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신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선의 외부에 수입되는 신호선의 외부에 수입되는 잡음을 델타 1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준선에 유입되는 잡음을 델타 2다 이렇게 보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그리고 신호선의 데이터 신호를 A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의 참조 신호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수신하는 쪽 신호를 수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준선 데이터 신호에 들어오는 신호가 그러니까 데이터 원래 A하고 잡음 델타 1하고 여기에다가 기준선에 들어오는 신호 원래 참조 신호 마이너스 A하고 잡음 신호 델타 2 이 두 가지 신호를 이렇게 빼서 그 결과를 이제 최종적인 신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보면은 A에다 마이너스 A를 빼면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선의 델타 1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의 델타 2를 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빼서 이 결과가 최종적인 수신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수신 신호가 된다. 여러분들 이 식에서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케이블을 만들 때 목표가 당연히 요 결과 신호선과 기준선에 유입되는 이 잡음의 차이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되냐면 0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수신할 때 그 잡음이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두 가닥의 전선을 꼬지 않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전선을 갖다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외부에 잡음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이 잡음이 이 잡음으로부터 신호선 그러니까 데이터선과 이 신호선과
그 다음에 기준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잡음의 소스 잡음의 원천으로부터 신호선의 거리하고 기준선의 거리가 당연히 다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잡음의 영향이 그러니까 신호선에 미치는 영향하고 신호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델타 1이라고 보면은 델타 1이라고 그러고 기준선에 미치는 영향을 잡음을 델타 2로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델타 1과 델타 2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잡음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걸 영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호선에 미치는 잡음하고 기준선에 미치는 잡음이 같아져서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 양쪽의 신호를 뺐을 때 그게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패러럴하게 평행으로 이렇게 두 가닥의 선을 배치를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요. 이게 지금 데이터선이고 요게 기준선이다 보면은 이렇게 꼬기 때문에 이 잡음으로부터 이 거리가 신호선과 기준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은 신호선이 가깝고 기준선이 멀고 한 번은 기준선이 가깝고 신호선이 멀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잡음으로부터 신호선과 기준선이 전선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델타 1도 여기 보시면 델타 1 이게 지금 요게 델타 1이고요. 기준선에 미치는 영향이고 요게 델타 2인데 둘 다 이렇게 14가 돼 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가 이게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여기 지금 기준선에 있는 신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신호선에 있는 신호 정보하고 기준선에 있는 신호 정보를 뺐을 때 이 잡음이 0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잡음의 원천으로부터 거리가 평균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이 같아진다. 그래서 잡음이 수신하는 쪽에서 이렇게 신호선의 신호 정보하고 기준선의 신호 정보를 뺐을 때 잡음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 이런 이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첫 번째는 잡음으로부터 신호선과 기준선의 거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같아지게 만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만들 때 케이블 페어를 하나만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보통 보시면 이것도 지금 현재 내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내부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꾸리선 페어가 4페어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은 꾸리선이 이렇게 8가닥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페어가 4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페어마다 이렇게 이제 전류로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전선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4페어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보시면은 여기 페어를 구성할 때 뭐 20페어짜리, 25페어짜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근데 이 어떤 전선이 있으면은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럴 때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기장의 진행 방향, 자기장의 진행 방향의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진 않지만.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다, 인듀스드 전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도 전류.
이 유도 전류 때문에 이 유도 전류가 인접한 전선에 유입이 돼 가지고 원래 신호를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음이 되는 거죠. 이런 잡음을 혼선 잡음 또는 크로스톡 잡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잡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일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전선을 하나의 번들로, 하나의 이렇게 케이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 두 가닥의 전선을 꽂지 않고 이렇게 평행으로 데이터선과 신호선을 그러니까 신호선과 기준선을 꽂지 않고 평행으로 배치를 했다. 이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전선으로부터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할 때 그 사이로, 요 사이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요 사이로, 그죠? 요 두 개 사이로 여기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발생을 하면은 그 자기장의 반대 방향의 두 개의 이제 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마다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두 개의 평행한 전선의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선이 자기장의 신호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반대 방향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이 흐를 때 그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유입되면은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입되고 한쪽에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입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전류가 유입이 된다. 한쪽에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그러니까 신호선에는 왼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기준선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 보면은 원래 신호에서 신호선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음이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잡음이 계속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선과 기준선에 미치는 잡음의 영향이 같지 않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요. 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색깔을 한번 바꾸세요. 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인접한, 전선에서 유입되는 자기장이 요 사이로, 꼬아서 만든 요 사이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케이블의 위치가, 전선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번 트위스트에서는 신호선이 왼쪽에, 그 다음 기준선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가, 그 다음 표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신호선이 왼쪽에, 그 다음에 기준선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기장 때문에 유입되는 전류의 방향이 한 번은 왼쪽, 이렇게, 한 번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페어가 바뀔 때마다, 이 꼬임이 바뀔 때마다 그 전선에 유입되는 전류의 방향이 한 번은 왼쪽, 한 번 오른쪽,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전선에 유입되는 전류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쇄가 돼가지고 평균적으로는 제로가 돼서 인접한 전선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잡음이 상쇄가 될 수 있다. 상쇄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접한 전선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이제 잡음을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 전자기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통칭해서 전자기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전자기 간섭을 상쇄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만들고 그 꼬아서 만든 전선을 여러 개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케이블로 만들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접한 전선 간에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제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로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꼬아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UTP 케이블은 뭐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은 내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도체, 구리선이죠. 구리선을 외부의 전련체, 플라스틱 또는 뭐 비닐 같은 이런 전련체로 감싼 다음 요거를 꼬아서 페어로 만든 이게 UTP 케이블이다. 그러니까 차폐를 하지 않고 단지 그러니까 전련체로 이렇게 감싸기만 한 이런 감싸서 이렇게 트위스트 페어로 만든 이런 TP 트위스트 페어를 UTP다. 쉴딩을 하지 않았다. unshielded. 그러니까 이 외부의 잡음,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 그런 물질을 보통 이렇게 이제 은박지 같은 포일이나 아니면 특수하게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에다 입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TP 케이블을 unshielded twist pair 케이블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unshielded twist pair 케이블을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표준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면은 4개의 페어를 하나의 피복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케이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급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UTP 카테고리 5, UTP 카테고리 5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UTP 카테고리 6 케이블도 많이 씁니다. 내부에 보면 6는 좀 더 인접한 전선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자기 간섭을 좀 더 잘 차단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십자형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필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 전자기 간섭을 좀 더 잘 차단해서 신호의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든 그런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단면도로 보시면은 구리선이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구리선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 구리선의 외부에 전련 물질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이 두 가닥의 전선을 꼬아서 하나의 페어를 만들고 그 페어가 8개, 그 페어 4개를 보통 이렇게 하나의 케이블로 만들어서 많이 쓰고요. 그런 케이블을 표준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등급 5 UTP 케이블이면 UTP 카테고리 5 등급 5의 표준 에디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 전선을 나중에 이제 커넥트에 RJ45 커넥트에 연결하게 되는데 이 커넥트에 연결할 때 커넥트의 핀에다가 정확하게 전선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연결을 좀 더 편리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전선에다가 피복을 입을 때 그 피복의 색깔을 표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색깔을 8개를 쓰는데 4개의 서로 다른 색깔에다가 또 다른 4개는 각 색깔의 하얀색, 화이트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줄무늬 색깔로 만들어서 이렇게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루, 청색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하고 백색하고 섞은 블루 화이트, 그 다음에 오렌지, 주황색이 있고 주황색하고 백색하고 섞은 오렌지 화이트, 그 다음에 녹색이 있고 그린, 그 다음에 녹색하고 백색하고 섞은 그린 화이트, 그 다음에 갈색 브라운, 그 다음에 갈색하고 화이트 갈백 이렇게 8개의 서로 다른 색깔로 하나의 표준 케이블에 들어있는 전선 8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표준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를 만들 때 요 단색하고 흰색하고 섞어져 있는 그 줄무늬하고 이렇게 이제 페어를 만들어서 꼬아서 페어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많이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UTP 케이블을 만들 때 모든 UTP 케이블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UTP 케이블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UTP 케이블의 잡음을 제거하고 또 신호를 보내는 거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UTP 케이블 내부의 구리선의 굵기하고 그 다음에 페어를 만들 때 얼마나 이렇게 촘촘하게 꼬았는가. 그 촘촘하게 꼬았다는 거는 잡음 제거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촘촘하게 꼬면은. 그래서 구리선의 굵기하고 요 페어의 꼬임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치당 몇 분을 꼬았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을 UTP 같은 경우에 쉴딩을 하지 않는 UTP 같은 경우는 보통 카테고리 등급 1부터 등급 6번 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케이블을 제작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등급이 1번 등급 UTP-1인데요. 이 UTP-1은 주로 이렇게 전화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히 랜에서 많이 사용하는 등급은 카테고리 5, UTP-5하고 UTP-6 등급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통 이 UTP를 제작할 때 카테고리 5, 카테고리 6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길이는 보통 이렇게 100m까지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케이블을 써서 얼마나 빨리 신호를 전송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를 이제 구분할 때는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이 카테고리 5 케이블을 썼고 그때 신호를 초당 100메가비트를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10기가까지 기가빗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00메가bps는 말할 것도 없고 10기가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이블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UTP 케이블의 끝에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넥트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커넥트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UTP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트의 표준 이름을 RJ45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RJ45. 그래서 그 커넥트는 두 가지 유형, 피메일 커넥트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커넥트를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할 때 메일 커넥트를 피메일 커넥트에다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UTP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앞에서 보신 그 8개의 전선을 색깔이 서로 다른 전선을 각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트에 연결하는 그런 위치 연결하는 부분을 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선을 8개의 전선을 핀에다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를 표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이 표준의 이름이 TIA, EIA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표준을 정의를 했는데 568A 표준을 만들어서 썼는데요. 그걸 조금 이렇게 개선한 지금은 568B 표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J45 커넥터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568B 표준 커넥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을 제작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케이블의 핀을 연결할 때 요 568B 표준에 따라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J45 커넥트 유형이 보면은 A 유형하고 B 유형이 있는데요. A 유형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B 유형은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런 건데 A 유형은 지금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B 유형만 보시면은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1번 케이블에 1번 핀에 커넥트의 1번 핀에 오렌지 화이트 전선, 오렌지 화이트, 주황색과 흰색, 백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연결되어 있는, 줄무늬로 표시되어 있는 요 전선을 1번 핀에다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의 전선은 2번 핀에다가, 그 다음에 녹색과 흰색 줄무늬, 그린 화이트 전선은 3번, 그 다음에 블루, 청색은 4번, 그 다음에 청색과 흰색 줄무늬는 5번, 그 다음에 그린, 녹색은 6번, 그 다음에 브라운과 화이트, 갈색과 흰색 전선은 7번, 그 다음에 갈색 전선은 8번. 이렇게 케이블과 핀을 배치를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커넥터의 핀 배치는 비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핀 배치를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UTP 케이블을 양 끝에 이제 연결하는 커넥터를 RJ45 커넥터라고 그러는데, RJ45 커넥터를 커넥터에다가 전선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만 배치를 해서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만 배치를 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구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연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핀 배치를 시켜서 만드는 케이블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하나는 스트레이트 스루는 표준 핀 배치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하는 그렇게만 제작하는 케이블을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이트 스루.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크로스오버 케이블입니다. 크로스오버. 한쪽에 커넥터에 배치하는 핀에 연결하는 전선하고 그 다른 쪽 끝에 핀 배치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케이블을 만드는 이런 케이블을 크로스오버 케이블이고, 롤오버 케이블도 핀 배치를 다르게 하는데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케이블하고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통신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롤오버 케이블은 통신 장치의 제어를 위해서 콘솔 터미널을 연결할 때 그 콘솔 케이블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작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같은 경우는 커넥터 양쪽 끝에 전선을 배치하는 게 568B에 핀 연결하는 표준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양쪽 끝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어떤 장치 A가 있고 장치 B가 있어서 여기에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로 이렇게 두 개의 장치를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보면은 한쪽 A라는 장치가 1번 전선을 통해서 신호를 송신을 하면은 B 장치는 반드시 1번 전선을 뭘로 써야 되냐면은 A가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둘 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둘 다 이렇게 송신용으로 쓰면은 사실은 송수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번을 B가 신호를 전송하는 용도로 쓰면은 이거는 반드시 A는 수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하고 B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은 그 핀의 수신핀, 송신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장치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한 유형의 장치는 1번 핀을 송신으로 쓰면은 다른 유형의 장치는 1번 핀을 수신으로 쓰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양쪽에서 송수신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렇게 각 핀에 대해서 한쪽이 송신이면 한쪽에는 수신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유형의
장치로 연결할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PC하고 PC를 연결할 때는 이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유형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PC하고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연결할 때 이럴 때 이제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송신 전선이 있으면 이 송신 전선은 상대방의 수신 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한쪽 끝에 송신 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있으면 다른 쪽 끝에 커넥터에는 수신 핀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3번이 예를 들어 수신 핀이면 이 수신 핀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2번이 예를 들어서 수신 핀이다. 이러면 상대방의 송신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줘. 이게 수신 핀이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핀은 상대방의 3번 핀에다 연결하고 2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 6번 핀에다가 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 1번, 4번은 7번, 5번은 8번, 6번은 2번, 7번은 4번이네요. 8번은 5번.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핀에다가 전선을 연결하는 이런 케이블을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오버 케이블. 그래서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서로 다른 유형의 장치를 이렇게 연결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통신 장치를 만들 때 UTP 케이블의 포트를 연결할 때 내가 어떤 핀은 어떤 크로스오버 케이블에 맞게 또는 스트레이트 케이블에 맞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딱 미리 정한 다음에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엔 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엄격하게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가지고 연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로 연결해야 될 건지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통신 장치를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만들어서 연결되는 케이블의 종류를 보고 유형을 보고 이게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핀을 송수신 핀 자기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면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써서 송수신 핀이 양쪽에서 이렇게 맞춰지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나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지를 않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롤러브 케이블인데 롤러브 케이블 이거는 완전히 그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의 핀 배치를 완전 반대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케이블을 제작하는 건데 이 롤러브 케이블은 무슨 용도로 만들었냐면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이런 통신 장치를 터미널에 연결해서 콘솔 터미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콘솔 케이블 용도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콘솔 케이블. 예전에는 콘솔 케이블을 이제 그 시리얼 케이블로 썼고 그 시리얼 케이블의 커넥터를 주로 이렇게 이 DB9 커넥터 여러분들 아마 좀 익숙한 커넥터일 겁니다. 이게 제법 이렇게 커넥터 사이즈가 큰데요. 그래서 이 커넥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 장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요. 그래서 한쪽에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치에는 DB9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노트북에는 RJ45 커넥터로 연결해서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제작한 게 롤러브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콘솔 터미널 연결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롤러브 케이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또 실물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UTP 케이블이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오일이나 그 또 다른 어떤 뭐 차폐 그 물질을 써서
케이블을 이렇게 케이블에 차폐 장치를 차폐 조직을 장착하지 않는 그런 케이블, UTP 케이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TP도 STP 케이블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나 또는 그 여러 개의 페어의 외부에 차폐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쉴드죠. 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쉴드를 씌워가지고 외부의 잡음 유입을 좀 더 잘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한 그런 UTP 케이블을 STP, 쉴디드 TP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폐막 쉴드는 주로 어떤 걸 쓰느냐면은 알루미늄 포일을 많이 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는 전선을 철망 형태로 이렇게 조직한 걸 브레이드라고 그러는데요. 브레이드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렇게 쉴드를 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UTP 케이블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TP 1등급에서 6등급 케이블을 UTP로 이렇게 보통 제작을 많이 하는데, 6등급 이상의 케이블을 만들고자 할 때는 쉴딩을 해서 STP를 가지고 6등급 이상의 고급 그런 TP 케이블을 제작을 합니다. 지금 최근 최고 등급이 한 8.2등급까지의 케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이 8.2등급의 TP 케이블을 STP로 만들어 갔으면은 최대 전송 속도가 한 40기가 bps까지 이렇게 전송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차폐를 할 때, TP를 트위스트 케이블을 차폐를 할 때 알루미늄 포일을 써서 하는데, 이 알루미늄 포일로 어떻게 차폐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STP를 제작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부의 요 페어에 대해서는 차폐를 하지 않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질 않고 네 개의 페어의 요 바깥에만 그래서 내부는 UTP로 만들고 바깥에만 알루미늄 포일로 이렇게 차폐를 한 이런 FUTP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요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바깥에는 차폐를 하지 않고요. 여기는 차폐를 하지 않고 내부에는 각 페어에 대해서 알루미늄 포일로 차폐를 하는 UFTP 방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 둘 다 이렇게 차폐를 하는 알루미늄 포일로 이렇게 감싸는 FFTP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내부 페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로 차폐를 하고 바깥에는 요 브레이딩, 가는 철망 조직으로 이렇게 만든 요 브레이딩으로 차폐를 하는. 그래서 이런 STP를 SFTP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등급의 STP를 만들 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차폐를 해서 좀 더 외부의 잡음으로부터 보호를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ST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STP는 당연히 그래서 차폐를 하지 않은, 쉴딩을 하지 않은 UTP에 비해서는 당연히 성능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까다로울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이제 비싼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